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계속 강조했지만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경우는 실전적으로 학교 문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만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경우는 시험에 내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독해 응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필수 문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법 책들을 보면 오히려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경우는 강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것은 독해법의 일종이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니?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건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한 팁이 뭐였죠? 자, 지금 여기 예문처럼 이 문장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서술어가 뭐예요? was seen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알아낸다고 그랬지? 이게 동사인데, 수동이네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송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워즈신이란 형태를 알았을 때 수동태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자, 바꾸지 말고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주어를 목적으로 번역하라 그래서 그를 보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수동태인데 보통 수동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pp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들어요. 이 pp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가 이 부분이 시제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딱 나눠서 여기는 수동태의 pp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과거 시제야. 과거 수동이에요. 따라해봐. 과거 수동. 만약에 이지신이면 어떻게 되죠? 예, 현재 수동이고요. 여기 만약에 has been 신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완료성. 이게 has been이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성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어때요? 알아두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를 보았다. 과거로 번역했죠, 내가. 만약에 is시면 그를 본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오케이? 예,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얘는 뭐니? AD죠? 얘는 이론적으로는 AD군데 사실 여기서는 수동태 바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동태 바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퇴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퇴전환이라는 게 기본이 뭐죠? 예, 항상 먼저 문장을 만드는 건 주어부터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주어를 먼저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는 어디서 찾아야 돼? 주어가 어디가 있어요? 원래 능동태 주어는 어디가 있어요? 바이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 플러스 목적어가 있으면 거기는 이 목적어가 주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격이었던 것이 주어로 올 때는 뭐가 된다 그랬지? 주격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I가 되죠. 미의 주격은 I고 미의 목적격은 미니까.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자, 실제로 수동태는요. 바이 목적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바이 목적어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잘 퇴전환을 안 해요. 일반 주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은 여기인데 바이 목적어가 따로 표시 여기는 있잖아. 이게 없잖아. 그러면 일반 주어라고 하는데 일반 주어라는 게 생뚱맞지 않아? 아이 뭘 생뚱맞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데서 써야 되는데 니들이 모르는 거지. 자, 일반 주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 주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전쟁에 가서 막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 야, 누가 죽였냐? 모르지. 아, 저기 수백 명의 적군이 총을 탕탕탕탕탕 쏘는데 그놈 중에 어느 한 놈이 그 쏜 총에 맞아서 내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은 병사가 열이 받는다고 일어나서 적진에 가가지고 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나 죽인 거야? 나와! 이놈 자식들아! 억울해서 못 죽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일반 주어인 경우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일반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반 주어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반 주어는 그 일반 주어 중에 내가 포함되면은 일반 주어는 보통 위를 쓰죠. 그 1인칭 일반 주어예요. 인칭은 알잖아. 2인칭은 뭐니?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포함되지 않고 네가 포함되면 2인칭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는 뭘 써요? 그때는 you를 쓰고요. 너도 나도 포함이 안 돼 있으면요. 3인칭에 they를 쓰거나 people을 써요. 이해가 되죠? they나 people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서술어를 만들어야 돼. 주어 만들었으니까 서술어 만들어야 되잖아. 당사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워즈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따져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볼래요? 자, 워즈신 그러면요. 그죠? 워즈신이에요. 우리가 능동을 송태로 바꿀 때는 자, 능동의 쏘였잖아. 쏘였는데 워즈신이 됐잖아. 쏘 지금 능동의 쏘가 우리가 이거 지금 바꿨잖아. 늘었죠. 우리가 이것을 옷 입히기라고 해요. 옷을 입혀야 옷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답은 나와 있어. 워즈신의 정답은 능동으로 바꾸면 쏘잖아. 쏘. 그러면 이거는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것은 선생님이 표현할 때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술어 구성 원리 따로 수업 들어봐야 돼요. 이것은 옷 벗기기의 게임이에요. 옷을 줄인단 말이야. 응? 야하다 그러지 마. 나도 오죽하면 이런 얘기 되게 되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바꾼다. 잘 보세요. 워즈신을요. 밑으로 내리면 시작. B의 과거형이죠. 밑으로 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 이걸 이렇게. 예이. 화가 난다. 이 지우개 어떻게 하더라? 지우개? 아닌데 어떻게 지우더라? 아, 이걸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우개가 이거든가?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C는 뭐니? C의 PP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BPP라고 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으면 BPP를 벗기는 거예요. BPP라는 옷이 수동태 옷이잖아요. 그럼 뭐만 남니? C의 과거형이 남죠? 따라서 C의 과거형은 뭐니? 쏘다 그래서 정답이 쏘인 거예요. 자, 좀 약간 엉성했지만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봐요. 옷 벗기기 어떻게 한다고요? 수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시작? 워즈신이 있잖아. 그럼 뭐니? 이걸 밑으로 내려. 워즈를 밑으로 내린다. B의 과거형이죠. C는 밑으로 내려. C의 PP형이잖아요. 그 중에서 BPP 수동태를 벗기는 거냐? 수동의 옷을 벗기는 거잖아. 그 중에서 수동태 부분인 BPP만 싹 빼버려요. 얘만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 C의 과거형이 남죠? 쏘가 됐다. 어때? 대박 아니니? 자,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돼요? 이제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그럼 주어가 목적어로 가는 거 아니야? 원래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됐으니까 다시 가야죠. 히가 뭐로 바뀌어요?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힘이 되네. 썰렁했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이제 구경꾼은 그대로 쓰는데 이게 문장 형식을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하는데 이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수식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 뒤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before 그러면 태전환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과정이 간단해 보여도 이게 실전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확실한 개념. 왜 이렇게 옷 벗기기를 하고 왜 옷 입히기를 하는가? 이게 바뀌는가? 이걸 시제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얘가 간단하다고 해서 이게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전적으로 응용을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요. 아시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래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전적으로 태전환을 몇 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태전환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했어요. 또 만납시다.